당신은 지금 세상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숨이 막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외로운 건 아닐까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평생 이 질문과 함께 살아온 작가입니다. 그는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동시에 밖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 기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실천해온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떻게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국어교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조금 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그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본 사회의 집단주의적 문화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 분위기가 그에게는 답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재즈바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음악을 틀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 작은 바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자신 사이에 만들어낸 첫 번째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야구장에서 한순간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공이 배트에 맞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소설을 쓸 수 있다. 이것은 거창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 문단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학상 시상식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최소화했습니다. 작가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작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왜 하지 않는가? 하지만 하루키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작가로서의 자신과 세상이 기대하는 작가의 이미지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4, 5시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는 그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시간이었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고독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키가 발견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요구에 압도당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가족이 기대하는 것,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들. 이 모든 것에 부응하려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루키는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떠나 미국과 유럽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정신적인 자유를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비로소 전체가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합니다. 하루키의 소설 속 주인공들도 모두 이런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동시에 관찰자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노르웨이의 숲의 와타나베는 사랑하지만 동시에 거리를 둡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는 너무 깊이 빠져들면 자신을 잃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1Q84의 아오마메는 세상의 규칙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루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영역입니다. 이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없는 관계는 질식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짓누릅니다. 하루키는 결혼 생활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글 쓰는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전화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시간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계의 상실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서 고독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메시지에 답해야 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하루키가 작가가 되던 1970년대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때부터 경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설 쓰기는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빠르게 스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수십 년간 창작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는 자신을 태워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젊은 시절 폭발적인 에너지로 작품을 쏟아내다가 금방 소진됩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썼습니다. 영감이 올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썼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프로의 태도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또한 평가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하루키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그것들은 모두 소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좋아요 숫자, 조회수, 구독자 수. 우리는 이런 숫자들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숫자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는 노벨문학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상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키의 소설에는 자주 우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들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자신을 마주합니다. 우물은 세상과 분리된 공간입니다. 아래로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하루키 자신의 은유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만의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명상하고 생각하고 자신과 대화합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그는 창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의 산책, 저녁의 독서, 주말의 침묵.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씁니다. 독자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독자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자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이야기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을 따라가고 시장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루키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지켰고 그 목소리가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에게 닿았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당신만의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은 동시에 모두의 진실이 됩니다. 하루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단순함입니다. 그는 복잡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일상, 단순한 습관, 명확한 우선순위. 이것들이 그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필요 없는 약속, 의미 없는 모임, 소모적인 관계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가 당신을 지킵니다. 하루키는 또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출판사가 요구하는 마감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마감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의 압력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일관되게 자신의 길을 걸었고 결국 세상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세상에 맞추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가면 세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물론 이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때로 고독을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묻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풍요입니다. 하루키는 고독을 선택했고 그 고독 속에서 풍부한 내면의 세계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소설로 풀어내어 우리와 나눕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고독한 작업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가 혼자 있는 시간에 발견한 진실들이 외로운 많은 이들에게 동행자가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마법입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하루키는 또한 완벽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소설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소설을 썼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완벽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품을 쓰고 퇴고하고 출판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갔습니다. 과거의 작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70대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창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글쓰기는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완벽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하게, 꾸준히 자신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키에게 배우는 세상과 거리두기는 결국 자신을 찾는 여정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신을 잃습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일부이면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의 예술입니다. 하루키는 평생 이 균형을 연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도 같은 연습을 권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10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필요한 약속 하나를 정중히 거절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 앉아보세요. 작은 거리두기가 쌓여서 당신만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하루키가 우물 속에서 자신을 만났듯이.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키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쓰고 오후에 달릴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당신답게 사세요. 그것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